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보수나 군소 후보의 입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후보들이 지지세 확장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 인사 홀대론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교통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대선은 특히 보수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들이 뚫고 들어갈 틈새가 좁아졌습니다. 후보들은 우리도 있다는 걸 알아달라며 틈새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 금남로에서 유세전을 펼쳤지만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 후보는 광주 전남에서 바른정당의 인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물을 보시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승민이 좋아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선동에게 모아주는 표야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리는 표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오는 주말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다음 주 중에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양강의 대결이 치열할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표 얻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호남에서 몰표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강을 제외한 후보들에게 여전히 호남은 좁은 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 인사 홀대론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홀대론은 실체가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어제 빛고울 노인복지타운에 무단으로 살포돼 발견자가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정무직 비율이 국민의 정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연선 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에서 호남 인사들이 중용됐다며 호남 홀대론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공기질은 좋지 않겠는데요. 현재 출근길 곳곳에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전남 보성과 화순, 영암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자욱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아침 기온은 8.9도로 살짝 쌀쌀합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 크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6.2도, 담양 6.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22도, 구례와 보성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강구도 대선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셈인데 앞으로 조직력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해남의 재보궐선거는 작은 대선으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후보의 소속 정당끼리 대결을 치른 데다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군수는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곳은 전남의 6곳뿐입니다.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국민의당인데 시장 군수는 22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을 달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 군수는 10명이 이루고 당적이 없더라도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이 각기 다른 시장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선거 조직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직력의 동원이나 새 과시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보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큰데, 대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마친 광역 지방의원들도 일부는 차기 시장 군수직을 노리고 있어 조직력 대결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도시첨단산단의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도시첨단산단 개발 예정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이 될 도시첨단산단이 조성되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입주는 물론 신규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광주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교통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카드에 교통비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월 6만 원씩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900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5.18을 알리는 행사가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5.18 왜곡에 맞서 5월 정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음 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5.18을 알리는 행사가 최초로 개최됩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광주 다이어리의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와 출판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와 전 주한미국 대사인 도널드 그레그, 5.18 당시에 광주를 취재했던 외신 기자 등 해외 인사와 미주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문 책자를 재출간하게 돼서 이 기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엔에서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정부 동의 과정 등 유엔 행사가 확정되기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유엔 행사 개최에 미적미적한 태도를 보였고 외교부 역시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념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검토하는 거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외교부가 기념식이 아닌 행사로 치르는데 협조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5.18 기념재단은 다음 주 뉴욕 현지를 방문해 외교부와 함께 행사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만 잘 알려져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공사 비리뿐만 아니라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군수 형제가 끼어있는 무안군의 비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혐의는 당초 공사 비리였습니다. 지적 제조사업체에서 나온 돈을 직원과 수행비서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였습니다. 김 군수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2012년에 김 군수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돈을 전달한 무안 산림조합장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군수 친형을 구속되게 했던 삼자 뇌물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로부터 나온 2천만 원을 김 군수 친형이 받은 게 아니라 전달자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진술대로라면 김 군수의 친형은 구속될 사유가 사라지며 검찰의 공소유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은 김철주 군수의 기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불거진 피고인들의 말 바꾸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침해설을 유포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로 28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침해설을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광주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업무나 분야 면에서 일자리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더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겠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세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 씨. 대부분의 업무를 능숙하게 해내지만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을 점자와 음성으로 나타내주는 보조공학기기 도움을 받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잠잘 때도 머리맡에 냅두고 혹여나 자다가 이 업무가 생각나면 메모도 얼른 해놓을 수 있고 수업 준비도 이걸로 다 하고 네. 다리가 불편한 소성화 씨 역시 하루 4시간 두 손이 되어주는 근로 지원인 덕분에 맡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거운 걸 듣는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일이 있을 때 제가 나가야 될 경우에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짐을 들어줘야 되고 저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이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수월하게 해내는 건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제도 덕분입니다. 10년 전 도입된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 제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한 해 평균 140명 남짓입니다. 한 번 이용한 사람은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고가의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는데 따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안정된 근무를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 능력을 실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은 연말에 보조공학기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만 협의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과 재입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국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재입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금호타이어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며 매각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 재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1분기 광주 전남 수출은 115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84억 8천만 달러로 1분기 무역 수지가 30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상용차 등 대형차 수출이 늘었고 전남에서는 석유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가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이라는 것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고려인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고려인 마을 방문의 날 첫 행사가 내일 열립니다. 또 고려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도 얼마 전 출간됐는데요. 저자인 정막래 계명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펴내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고려인이라고 하면은 함경도에서 먹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연해주로 넘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왼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연해주에 살았던 고려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분들이 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3D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국어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쓰는 말,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말, 이런 말들을 넣어서 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어문학과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고려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요즘 러시아와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학과가 조금 위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구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공부를 하다가 이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잘 아는 러시아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려인들을 위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이제 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상대방을 잘 모르면 무시하거나 혹은 또 무관심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사회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돌아다닐 때 저 소음이야,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조상이 우리하고 같은 조상인데 항일운동하느라고 애썼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코리안 드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드림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것도 그 일종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일은 처음 맞는 고려인 마을 방문의 날이라고 하던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극도 준비하고 그리고 문화 행사도 준비하고 영화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학술 행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넷째 주 토요일이 광주 고려인 마을 방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문의 날 때 한 번씩 광주 시민께서 한 번씩만 고려인 마을에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이분들과 소통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멀리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왔죠. 여러분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하신 행사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의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지방 분권 안에는 지역 언론과 문화 발전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방송은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문화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역 방송이 맡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지원,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방송의 담당자, 인적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저희 정책적, 그다음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한정되어 온 지역성 지수를 지역민의 중심을 둔 다차원적인 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위기에 봉착한 일본 지역 민방들의 사업 다각화와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방송을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방송 영역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 시청자를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할당을 도입을 한다든지. 지역방송의 위기와 대책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멸하는 지역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 전원 안타와 헥터 노에시의 역투로 KT를 꺾고 6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2회 김선빈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뽑는 등 선발 전원이 안타를 때리며 13안타를 몰아쳐 9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13승 4패로 선두를 굳게 지켰고 6연속 위닝 시리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헥터 노에시는 KT 타선을 7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4승에 성공했습니다.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 오후 여수 진남 경기장에서 개막돼 나흘간 열리는 전남체전은 전남 22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전시 종목으로 채택된 카약 등 모두 23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신혼부부 10쌍 중에 3쌍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비중이 광주는 30.8%, 전남은 27.8%로 조사됐습니다. 또 초혼인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광주가 0.91명, 전남이 0.98명으로 채 한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형극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광주 선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폭행과 성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사례를 인형극을 통해 보여주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인형극에는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대본과 인형 만들기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여수시 거문도 남쪽 29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지진과 관련해 들어온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지난 1월과 3월 2번 발생했습니다.